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많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의 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지금 한 33분 정도 지났는데요. 방송 시작한 뒤로 한 2포인트 정도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2290선까지 살짝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해서 2298포인트대까지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 현재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금 지수가 좀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일단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거래소 쪽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3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요. 2,313억 원 팝니다. 기관은 1,006억 원 사줍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주고요. 투시는 팝니다. 개인도 788억 원 순매수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정확히 0.5% 하락입니다. 815.9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21부터 813까지 빠진 이후에 지금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지 못하고 지금 낙폭은 0.5% 정도 거래소 대비 좀 깊어진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면 답이 나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 쌍끌이 매도.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은 119억 원 팔고요. 기관이 1035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218억 원 비교적 큰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2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의 정다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송동현 팀장의 종목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이제 한글과학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4차 산업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뭐 한컴 오피스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쓰시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맞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이고요. 한컴 오피스 웹이 역시 주력 사업은 맞습니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제 같이 협약을 맺고 웹 오피스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의 매출액 자체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 현재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8월 14일부터 발생해서 현재 횡보세를 지금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3분기 실적 역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전 세계 곳곳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역시 스마트 시티 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모두 다 쓰일 예정입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등등 그리고 소방 안전 기술 그다음에
재난 대응 기술 플랫폼 이 안에서의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전부 다 쓰일 예정이고요. 이 한국 컴퓨터 자회사들이 다 보안 관련된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관련해서 이 통합 소프트웨어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마트 시티 내에서 좀 한번에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도 해외에서도 역시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아마도 한글 컴퓨터의 해외에 대한 어떤 개척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두고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종시와 그리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라고 해서 명지 지역에 이제 선정이 되었죠. 국가에서 선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한글 컴퓨터가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글 컴퓨터의 그런 경쟁력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관점에서는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소 좀 주춤했는데 오늘 다시 하단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꼬리를 달면서 좀 길게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 주가를 2만원 정도 일단 잡고 대응을 해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을 16,25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쌍용양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해. 오늘 이제 6,180원, 0.32% 이제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컸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정부의 SOC 투자 발표 계획에 따라서 또 쌍용양해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지난주에 좀 상승시킨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형 SOC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라든지 건설 그 건자재 관련된 주들이 그 중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특히 쌍용양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멘트 회사로서 그 굉장히 큰 수요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역시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멘트 단가 자체가 좀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성 개선이 될 전망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좀 안전한데요. 그 이유로는 역시나 대량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좀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팔지는 않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의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을 좀 싣는 것도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쌍용양해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역시 대북 특사단이 이제 도착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을 발표했죠. 그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에 현재 진입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 생각은 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청산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관들의 물량들이 다시 재진입하는, 그러니까 손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쌍용양해의 차트 흐름 역시도 현재 추세가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지대에서 현재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고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진정이 된다면은 우상향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신규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7,000원 정도 일단 잡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21선 부근이 좀 무너지는 이제 5,850원으로 잡아보았는데 사실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고 손절가에 다다를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7,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부터
하루 내일 정도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아마도 우상향 그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쌍용량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역시 남북 경협주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뉴스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뭐 현대건설이 남북 경협과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냐,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냐라고 일단은 물어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뭐 현대건설과 남북 경협이요,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소 좀 의외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현대그룹 자체가 북한과의 SOC 사업 관련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다 참여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도 예외 없이 참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가장 지금 조정이 덜 받는 상태인데요. 추세만 보더라도 현재 21선 위에서 현재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흐름 역시도 마이너스 0.49%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은 지금 요즘에 호재가 꽤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형 브랜드 중심의 공급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좋은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도 현재 양호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동에서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그런 수주를 공급받았는데, 역시나 이제 비슷한 기간에 아마도 건설사 위주로의 어떤 그 수주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가 수주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성 면에서 악화되었고, 회계 처리 면에서 계속 부실로 계속적으로 잡혀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건설주가 다 털어내고 해외 수주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이제 실적이 잡힐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뉴스가 나왔는데, 해외 플랜트에 관련돼서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수주를 거둘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앞서 쌍용량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SOC 투자 확대에 따라서 역시 건설주 역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하반기 때가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시 또 남북 경협의 핵심인 만큼 지금도 분위기가 괜찮죠. 물론 지금은 현재 변동성이 큰 구간에 진입해 있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1차적으로는 한 73,000원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59,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바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3월 56,600원까지 주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최저 23,000원까지 받았습니다. 무려 이제 2배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최성분 분석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인바디가 좀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그만큼 기대를 받았던 종목인 만큼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좀 달라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3,000원 찍은 이후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가가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11%대의 상승과, 그리고 그 거래량이 제법 많이 터졌어요. 130만 주가 발생하면서 또 60일선 위로 또 주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좀 횡보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60일선 위로 좀 안착만 해주면은 계속적인 그 기대감,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우선은 이 인바디가 해외 수출로의 지금 수출 확대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 일단 시장 점유율 1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만 이제 수출해왔다면 이제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지, 아시아, 인도나 그리고 이제 중동 이 부분에 또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그 긍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기기 관련된 지금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인바디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과 좀 관련이 있죠. 지금은 또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라고 일단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걸맞는 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트 상에서도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는 35,000원 이 위로가 좀 저항대가 많은 구간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일단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26,200원 21선이 깨지는 구간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바디까지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은 B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은 업종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이오도 요즘에 좋았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좀 수급이 들어왔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바닥 구간부터 올라오는 업종이 바로 OLED 업종, 그리고 FPCB 업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H는 이제 FPCB 업종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IT가 이제 하반기가 성수기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3분기가 좀 핵심 좀 기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이제 9월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아이폰 9이 출시가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일정 변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의 계획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제조업 회사에게는 또 리스크를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애플이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아이폰 X가 나올 때만 해도 1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16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애플은 충성 고객이 많다 보니까 고가 정책을 쓰면서도 실적 개선을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가 정책을 쓰는 것 같고요. 역시나 충성 고객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역시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에 들어가는 FPCB의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FPCB라고 하면 OLED 증착 기반의 회로 기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품을 이제 BH가 공급을 하고 있고, BH는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상당히 또 수주 부분이 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 갤럭시 노트 9도 아직 이제 출시가 되었고, 또 실적 얼마나 팔리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신규 휴대폰이 출시가 된 만큼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중국향 여러 가지 매출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성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가 매수로부터 현재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로는 481선 구간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 거의 상단 구간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또 밑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중에 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익에 대한 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등 신모델 관련 RFPCB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 OLED를 계속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폴더블 폰 그리고 5G 폰까지도 다양한 신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도입됨에 따라서 F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목표 주가를 3만원, 손절 가격을 24,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BH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먼저 오늘 현대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하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약 한 19% 정도가 하락하였는데요. 보통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실적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내수 경기도 안 좋았지만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에서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등 포함한 8월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에게 중요한 수익 창출원이자 마케팅 수단인 금융 부분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국 자동차 금융시장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중고차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금융 부분 개선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는 리스 손익도 회복이 되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작용들 때문에 미국 판매 회복과 맞물려서 실적 개선에 힘을 좀 보태게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그 가동 회복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에 신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3분기에는 공장 판매, 4분기에는 소매 판매가 차례대로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여서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글로벌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모바일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공적인 사전 예약을 통한 확보한 견고한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대만에서 굉장히 양호한 초기 성과를 시현 중입니다. 특히 모바일 경우에는 초기 과금 요소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특정 레벨 달성 이후에 과금 요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출시 효과 소멸 이후에도 안정적인 매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효과로 국내 모바일 버전도 기대 이상의 일평균 매출의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경쟁 신작의 부재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도 낮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 중국판 게임 셧다운제 예고 때문에 주가 하락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현재 중국 매출 자체가 이 컨센서스 반영된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본 등 신규 지역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L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LG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LG전자나 LG화학 이쪽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부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구강로 회장의 상속도 납부를 위한 지분 출출의 우려나 계열분리 루머 등이 LG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된 부분이 있었고요. 허나 최근 LG화학의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또 LG전자는 하반기 자회사 LG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지금껏 상장 자회사의 가치 변화에 비해서 지주회사인 LG 주가 하락의 폭은 좀 과도한 국면이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주가 수준이 순자산 가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할인율이 53% 정도를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비상장 자회사인 서브원의 실적 향상도 눈여겨볼 만하겠는데요. 올해 2, 4분기 서브원의 영업이익이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이제 26% 이상 증가하였고요. 중국, 난징과 폴란드 등 해외양 건설 사업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로 해서 해외 사업에 다양한 건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가속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 이 종목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S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모는 저번 주에도 단기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상 이제 오늘 좀 하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년도까지 굉장히 좀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화물 운송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S모가 한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S모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NDM과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의 3D 매핑 전문 업체 카메라가 구글 벤처스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던 소식에 이어서 최근 서울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3D 매핑 작업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MDM의 협력사인 카메라는 지난 제주도에 이어서 최근 서울대 3D 매핑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조만간 자율주행 차량에 3D 매핑 데이터를 적용한 뒤 서울대 캠퍼스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행에 좀 좋은 결과를 보여지게 되면 그에 따른 좀 상승세도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고 있고요. 향후 카메라는 투자금을 활용해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사업을 이제 확장하게 되면서 차량 회사와 연구기관,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 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종목으로 예스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번에는 그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 역할을 이제 보험업계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사인은 공인 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은행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고요. 인증 문제에 굉장히 보수적인 보험사들이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 여러 기관에서도 보안 매체로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보험사들에서 간편결제나 보험금 수납, 약관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핵심 동반자로 성장한다는 전략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쪽과 함께 카카오와 손잡고 지능형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차량에 이제 적용해서 신개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렸습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카카오 미니에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 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주식, 환율, 운세, 생활정보용 콘텐츠를 차 안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안전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이제 선 안에서 콘텐츠를 내년 정도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10월경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과 함께 내년도 이제 일본에 카카오 택시를 같이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정말 우리 모든 생활 안에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유일무이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위의 내용 토대로 적극적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현대 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날이었습니다. 어제 특사단의 방문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예상보다 이제 결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전장에 그 10시 40분 발표 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일단 확정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을 일단은 그 발표가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이 위에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갔었고요. 이제 3만원 구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9,900원까지는 이제 또 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또 뉴스가 나오면 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었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장중에 27,200원까지 좀 빠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28,000원까지 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기관의 물량,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들을 기관과 그리고 다른 기타 개인들이 이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기관 중심의 투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부터 좀 시작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또 이제 앞으로 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그 대화,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어떤 부분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또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철도죠. 그래서 이 철도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또 기대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위험한 게 대우AL이 거래 정지가 된 거 아시죠? 이 대우AL도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만 중소형 종목들이 다소 좀 위험한 이유는 주가가 많이 치솟을수록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주주 매도가 나온다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현대롭텐도 블록딜 같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대주주의 물량 매도 전환이라든지 그런 좀 수급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은 어떤 종목보다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좀 다소 느리더라도 안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로템은 실적도 좋죠. 철도가 국내외 수주만 해도 현재 1조 6천억 수준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생활형 SOC 투자에 따라서 수도권 서남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철도 계획들이 다 내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또 현대로템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적인 성격과 그리고 실적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 전고점 부근으로 일단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23,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템과 비슷한 그런 투자 포인트고요. 다만 이제 구구절 이후에 또 이제 금강산과 관광을 또 북한에 대한 관광을 또 허가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또 현대 엘리베이는 사실 현대 아산의 지분은 70% 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아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아산이 북한의 SOC 사업권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개발 이런 부분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경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관광 부분에까지도 북한이 이제 좀 전력과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전력과 관광 부분을 좀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또 현대 엘리베이가 또 그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역시나 로템과 마찬가지로 2%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점부터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가 가장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업도 역시 국내 주택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엘리베이터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매출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현재 해외 수주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점,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경우 또 엘리베이터까지도 현대 엘리베이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 개선에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보시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면 목표 주가를 15만원, 손절 가격을 7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는 잘 추천을 제가 안 드리는 편인데, 왜냐하면 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수가 단기적인 고점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좀 조정세가 잘 나왔죠. 또 참 교묘하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과 겹칩니다.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 있으면서도 오늘 미국이 중국에게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다르죠. 지금 이평선들이 현재 밀집이 된 상황이고, 자, 이평선이 밀집이 됐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현재 어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방이냐 상방이냐 둘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한 요소는 역시나 실적과 같은 그런 펀더멘탈 요소라 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은 또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마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침투율이 굉장히 좋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개선이 예상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그 혈액암 치료제라 볼 수 있는 트룩시마가 또 매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의 증가세다라는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의 흐름은 우상향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또 바이오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또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나 실적 개선세가 있고 또 안정적이라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지금 구간에서부터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고 우상향은 초기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1.28% 현재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를 32만원, 손절 가격을 26만 9천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넵튠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e스포츠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유행은 또 e스포츠라는 이제 행목이죠. 올림픽에도 포함됐죠. 이제 e스포츠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하는 과정을 전부 다 이제 관객 형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e스포츠 관중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7%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넵튠이 95억 정도 투자했던 콩두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e스포츠에 대해서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고 e스포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e스포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콩두 컴퍼니에 대한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넵튠에 대해서 이익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190억 규모의 e스포츠에 투자를 하면서 넵튠에 투자를 하면서 넵튠의 자금에 대한 부분, 넵튠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주목을 한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넵튠이 이익에 대한 2분기는 적자를 냈는데 3분기부터는 실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8월 3일 날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고, 그리고 또 8월 21일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넵튠도 또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와 또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넵튠의 어떤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2,3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대림재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 바로 재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그 공장을 지을 때에도 오염 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의 그런 재지 관련된 펄프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같이 그런 가치 대체제에 있는 관계에서 한쪽이 대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림재지는 다양한 골판지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그 환경 규제에 따라서 골판지의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고 수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인쇄 특수용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단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적산병이라고 하죠. 상승 흐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적산병 구간인데, 5일선 이평선을 타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의견을 드려보겠고,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일단 3,000원 정도 드리고 손절 가격을 2,15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종목 더 들어봤고요.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나머지 종목들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엔 어떤 종목들 준비가 돼 있죠? 네, 먼저 비즈니스온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은 B2B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업체인데요. 기업 ERP에 연동되는 세금 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15% 정도로 해서 업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타사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가 이제 지난 정보지만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엔 기업 ERP가 연동된 실시간 데이터로 세금 계산서가 원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신뢰도 또한 높아서 통합 분석을 통해 각종 신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좀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스마트 MI 매출액이 2020년도까지 연평균 10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한 171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9% 정도 늘어난 79억 원으로 기록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 유통 부분을 시작을 해서 금융권이 1차적인 타겟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수요처는 실시간 기반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업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좀 꾸준한 상승 실적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 4분기 실적 개선 예상을 좀 그런 종목들을 미리 담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턴어라운드주 가운데 우리은행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예, 외국인 코스피 은행주 중에서 올 하반기 우리은행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올 4분기 순이익이 2,158억 원으로 예상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6%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수급 보조는 우리은행의 국내외 사업이 탄탄한 데다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은행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인 비전펀드 캄보디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해외 사업을 키우고 있고요. 또 글로벌 영업망도 400여 곳에 달해 국내 최다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국외 부분 순이익이 1,080억 원 정도에서 작년 상반기보다 한 13%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이제 PBR이 0.5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청산 가치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같은 다른 이제 금융주들보다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는 이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이존 코스메틱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존 코스메틱은 좀 특이하게도 다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이존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먼저 지금 인기를 얻고 이제 들어오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향이 85% 정도의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국내 홈쇼핑 판매 채널도 확대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형마트 콜라보 제품 출시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인지도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폭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온도에 민감한 마스크팩과 기초 제품 공급을 제한한 부분도 있었지만 9월부터는 이제 중국 광분제 물량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신규 론칭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제이존과 색조 브랜드인 아이노, 아이원 등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처럼 신규 브랜드하고 주력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제 전략을 세웠고, 그 외에 러시아 이제 대형 뷰티 매장인 리브 고시에도 입점이 이제 들어가서 국내와 해외 모두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JYP 살펴보겠습니다. JYP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요즘 이제 유난히 엔터주가 돋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뽑혔던 중국의 한한령 완화 이제 기대감에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등 일부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빅히트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 JYP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319억 원, 영업이익이 91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게 되면서 최근 시가총액 1조억 원을 돌파하면서 엔터 대장주로 새롭게 등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말 8,000원대였던 JYP 엔터 주가가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상승의 주역은 트와이스와 갓세븐의 활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아시아 투어와 갓세븐의 월드 투어가 2분기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트와이스 일본 앨범 판매량이 2020년 기준으로 150만 장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목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JYP 주요 그룹들이 대비 3, 4년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 성장세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매출 관련해서도 유튜브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한 80억 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과 3대 연예 기획사 중에 가장 많은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세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매수하셔도 좀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이즈웰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웰페어는 정부 정책 수혜의 1위 복지 사업자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공무원 수 증가와 이즈웰페어 막강한 경쟁력으로 고객사들의 추가 주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전방 환경 호조가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높은 수익성의 온라인 매출 증가하고 자체 오프라인 결제망을 도입한 부분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본격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매출로 봤을 때는 2분기 매출액이 151억 원, 영업이익이 16억 원 달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성장을 한 것은 위탁복지 예산의 증가,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상승 덕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약 30% 도입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또 현재 110만 개 제품 취급하면서 2위 사업자 대비 월등한 경쟁력으로 신규 고객사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내년 공무원 수가 3만 6천 명 정도를 증원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종목 총 20종목을 짚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이번 주 추천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국제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송 팀장님. 동국제약 어땠습니까, 흐름이? 일단은 좀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보합 정도로 계속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재료가 조금 소멸을 한 거죠.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어가면서 이평선을 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미국발 철강 쿼터 면제에 따라서 센티멘트까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마다 다른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역시도 지금 한 121선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부근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까지 온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할 수 있으면 홀딩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실적뿐만이 아니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배당까지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홀딩하시면 또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관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넵튠 한번 보도록 넵튠이요? 아까 넵튠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현재 지금 기준선 부근에서 이 기준선 혹은 121선 구간 그리고 21선, 5일선 구간 이 구간대에서 현재 추가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일선에서 기준선과 이 선행 스팬 2라 볼 수 있는 이 선과 그리고 기준선 이 부분 두 부분에서 현재 지지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를 안 할 거였으면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뻔했는데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13,000원 미만대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수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넵튠의 전반적인 이익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있어서 또 현재의 어떤 구간도 아주 매수하게 적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넵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를 일단 14,000원 정도 짧게 일단은 단기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 가격을 12,3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넵튠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종목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 에스모 이야기를 해봤어요. 에스모는 어땠습니까? 네, 에스모 일단 제가 목표가 12,000원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미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한 약보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큰 이벤트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큰 폭의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이슈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삼성에서 직접 투자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해외에서는 구글 벤처스로부터 간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어서 좀 꾸준히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 주는 JYP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JYP 앞서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9월달에 2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가 일본 쪽에서 큰 아레나라는 이제 큰 콘서트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9월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어서 그런 이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9월 중에 모두가 중국인인 남자 아이돌 그룹이 이제 중국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한 35,000원 잡아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도 28,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정도로 짧게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9320번님께서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의 뭐 이상급등이라고 볼 정도까지 많이 올랐다라는 시장에선 얘기가 있는 종목 동성제약입니다. 46,150원에 20% 비중 상당히 상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진단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이제 아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동성제약. 일단 별다른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고도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이 조금 조정받을 때 유일하게 신고가 흐름이 달성되어서 전반적인 바이오 수급을 끌어올려고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계속 달성 중이고 오늘도 1.32% 조정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00원대면 아마도 어제 장에서 급등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 비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실 때는 아마도 상승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정리를 해서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급을 이끌고 있는 점들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그런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좀 정리를 해서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6279번님께서 코스모신 소재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22,500원에 비중 20% 전망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떨까요? 일단 2분기 자체에 호실적을 올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을 통한 양극할 부문 이제 매출 다변화에 성공한 상황도 있고 또 전장 시장 성장에 따른 이형 필름 판매 증가로 해서 실적 성장 자체를 좀 담보된 상태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들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로 잡고 꾸준히 이제 좀 지켜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 진행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86포인트대입니다. 5포인트 하락이고요. 0.24% 하락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중 2285포인트 출발해서 229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포인트 2286포인트 5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836억 원 기관이 사고요. 개인이 1196억 원 삽니다. 외국인은 266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 기관은 매수 물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전기 전자 업종 지금 나란히 1%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8만 원도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정도의 하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는 3%가 넘게 급등합니다. 4% 가까운 상승이고요. 삼성물산도 1.2%나 상승을 합니다.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상승해서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15포인트고요. 0.51% 하락입니다. 4포인트 정도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821부터 813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변동폭의 위아래의 정확히 상하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하단 부근에서 거래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려운데요. 일중으로는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1276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64억 원까지 또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은 1154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3% 올라갑니다. 전전일 급등, 어제 조정, 그리고 오늘 또 상승 나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그래도 버텨주는 분위기고요. 신라진, CJ E&M, 나노스 하락하는데 CJ E&M은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24만원 붕괴됐습니다. HLB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장 후반에 틀면서 2.25%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4종목 하락하고요. 펄어비스는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60만원 초반대까지 쭉 밀려 내려갔다가 70만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조정 나오면서 70만원 무너진 상황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바이로메드도 장 후반에 낙폭이 커진 상황,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장 후반에 1%대까지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원한 장은 잘 나오질 않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시원한 장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데 송대관 팀장님, 오늘 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해결되는 걸 봐야 됩니다.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떤 큰 호재가 없는 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흐름이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잘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신흥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 이슈로 인해서 쭉 다시 한번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신흥국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탄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달러 약세로 흘러가야만 우리나라 역시도 지수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IT나 이쪽들이 흐름이 좋지 않죠. 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폭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양호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주로 방어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바이오 종목 역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규 투자하시는 데는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9월 한 달 내내는 저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은 일단 남북 경협주 위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다은 전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 이제 앞으로 대북 특사단 성과 기대감에 따라서 남북 경합주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남북 경합주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기대감만으로 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긴 좀 큰 위험도가 따를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0.18% 소폭 하락한 2287.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정확히 82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0.59% 또 빠지면서 815.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2원 50전 올라가면서 1124원대까지 환율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의 이슈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제가 지난 1995년 이후부터 제가 증권사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삼성전자나 이런 소위 잘 나가는 종목들이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때 지점장들이 어떤 얘기냐면요. 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잘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국 증시는 지금보다 레벨업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본적으로 특사 관련돼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즉, 추석 전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목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이 좋은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2,600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약 800억대 순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위 북한발 펀치 리스크 해소됐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은 좀 예상보다 좀 둔감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올라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북 경협주가 상당히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답답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우 에일이죠.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회계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어제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북 경협주 오늘 상당히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를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삼성출판사입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삼성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주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석 때는 뭐 여러 가지 선물 관련돼서 뭐 샘표가 추석 선물 관련돼서 주가 올랐다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G생명이죠. 이제는 뭐 ING생명이지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렌지 라이프인데 아직까지 그 회사 증권거래소에는 아직까지 ING생명인데 예상보다 승자의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핫5 종목들 한 종목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우 AL 종목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것이 실은 부합이 아니죠. 거래 정지입니다. 어저께까지 시가총액이 1490억 정도가 됐는데 어제부터 매매거래 정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대우 AL이 2012년부터 2015년 즉 3년 동안 자기 자본을 약간 좀 분식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대우 AL이 언제까지 거래가 정지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요. 최소한 10월 1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 10월 2일까지 결정 못 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데이로 15일 정도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우 AL이 2012년부터 2015년 즉 3년 동안 회계 관련돼서 이런저런 소위 조작이나 장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는 상장 기업들도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엄격히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거래정지 기본 이슈가 상장 적격성,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우 AL이 과연 이것을 상장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거래 정지할 것인지 그런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두 번째 삼성출판사입니다. 18,450원이고요. 어느덧 19,800원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이 종목이 좀 급등했을까 이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출판사가 최근 들어서 만원대부터 18,450원대까지 갔지만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회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급등인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달에 들어왔고요. 경영권 참가가 되는데 왜 삼성출판사의 스마트 스터디를 주목하냐면 자, 통상 미국을 넘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피셜 차트,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 같은 패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광고들 많이 떼어서 좀 설명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베이비 샤크입니다. 베이비 샤크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상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베이비 샤크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 이런 어떤 애들 이렇게 상당히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앞서서 보였던 것처럼 아기 상어 그 내용을 보면요. 아빠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출판사가 최근 들어서 40에서 18,000원, 19,000원 상승했던 이유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아기 상어 즉 베이비 샤크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출판사가 브랜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비덴트가 오늘 7%대 그리고 옴니텔이 5%대 뭐 디지털 홈택은 좀 다른 관점이지만 비트코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 코멘트가 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2018년도 상반기 때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한 6월인가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거래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입장을 좀 바뀌었습니다. 즉 암호화폐 투자를 좀 생각해보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의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습니다. 10월 1일 취임이 예정인데 새로운 골드만삭스의 CEO가 비트코인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코인데스크닷컴의 어떤 시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4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인당 7,358달러인데요.
최근 들어서 얼마가 됐죠? 6,400달러입니다. 즉 단기간에 이렇게 800달러 이상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가지고 코인데스크의 어떤 비트코인의 시세 약세,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시세 약세가 지금보다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 붕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샘표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샘표 4250원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45,200원까지 갔습니다. 샘표가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설명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추석 성수기 때 뭐 샘표, 소위 장류들 뭐 많이 팔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신송이나 그 소위 삼표 같은 경우에는 장 같은 게 뭐가 있죠? 대두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원가에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이빈, 즉 대두 가격이 최근 들어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소위 대두 가격이 기본적으로 부시엘당 지난 3월 달에는 1,10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825달러이기 때문에 대두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샘표가 이익이 많을 것이다. 즉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샘표의 어떤 주가를 상승의 관점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ING생명입니다. ING생명이 이제는 요즘 뭐 TV 보시면 나오죠. 이제는 뭐 오렌지 라이프인데, ING생명이 아직까지 브랜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인수가 됐습니다. 신한지주로 인수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3거래일 정도, 즉 신한지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정도 주가가 좀 밀렸다는 그런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신한지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오늘까지 3거래일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는 이번에 ING생명을 인수함을 통해서 KB지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딩 은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ING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보사에서 5일 달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ING생명과 신한지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것을 뭐 승자의 저주, 이런 단어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시장 관련돼서 5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핫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도 뭐 좋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장세였는데, 시장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이제 아침에는 강하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 정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제 오전에 이제 대북 특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저께 저녁에 귀국을 하면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 그 대북 방문단 그 협의 내용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아침에는 조금 강세였다가, 그리고 나서 현대 엘리베이 대북 관련주들이 5% 내지 10% 정도 강세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브리핑 발표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소폭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 경협주는 장기간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듯 이 뉴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가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그 이슈와, 그리고 캐나다, 나프타 관련된 그 관세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그 투심을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일단은 그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무래도 좀 매도나 아니면 관망세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2차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뭐 내일 하루 정도는 잠깐 뭐 이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 장을 좀 자세하게 주시하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9일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로 급하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단기 조정 한 1주 내지 뭐 2주 정도 이렇게 조정이 할 것 같은데 다만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은 짧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70선까지는 아마 이제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그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증설에 대한 이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 좀 이제 소재 일본의 이제 태풍의 영향으로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는 조금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 마감 잘 해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해 볼까요?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인 메디톡스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중국 CFD에 대한 판매 허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 하반기에 판매가 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요. 중국만 하더라도 보톡스 시장은 뭐 작게는 1,000억 그리고 많게는 한 1조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의 두 번째로 그 보톡스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제약회사 협력사죠. 엘러간에 대한 글로벌 임상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임상에 대해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만 그리고 유럽까지 이 보톡스 시장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되면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이제 광고라든지 그러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적 악화가 나타나서 저가 좀 주식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시초가 공략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90만 원, 손절가는 60만 원 잡고 가격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톡스 내일 시초가 공략해 볼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